자, 오늘 보실 차는 봉고3 전기차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봉고3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GL 트림과 GLS 트림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차량은 GLS 트림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 모두 넣었고 딱 한 가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220V 비상용 충전 케이블 그거 하나만 빠졌고요. 나머지 옵션 평바닥 적재함, 배터리 히팅 시스템, 튜온 내비게이션까지 모두 추가한 사양입니다. 차량 가격은 4,398만원짜리고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 보조금과 정부 보조금 포함해서 2,4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는 2월에 차량을 신청하셨고 보조금 확정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차가 계속 출고되지 않아 가지고 지연되다가 이번에 막차 거의 이제 두세 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수령하시면서 출고하게 됐습니다.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할 때마다 되게 가슴 졸이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이 전기 화물차를 6대째 출고하고 있는데 출고할 때마다 되게 마음이 불안해요. 왜냐면은 2,4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이 보조금을 못 받고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돈을 물어낼 수도 있고 또 고객님이 그만큼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봉고3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출고할 때마다 되게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풀옵션이라고 표현했던 이 차 봉고3 전기차 GLS 트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 보시면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는 GLS 트림이기 때문에 전방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녹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방에 있는 뭐 물체라던가 차선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저 카메라 센서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전방에 레이더 센서 커버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 카메라 하나에 의존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 그 기능이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주간 주행등, 하향등, 상향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이렇게 모두 전구 타입이고 아래쪽에는 안개등까지 전구 타입으로 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다르게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 여기 위에 데코 부분도 색상이 약간 다른 느낌이고 이런 패턴 같은 것도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번호판도 전기차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는 GLS 트림이기 때문에 에어로 타입의 와이퍼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적용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측면에는 LED 방향지시 등이 적용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의 재질이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도장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옆쪽에는 봉고 EV라는 이런 스티커까지 붙어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 포트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 커버 같은 것들은 일반 내연기관차, 디젤 차량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 옆으로 모두 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충전 단자는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지금 배터리 잔량 상태도 LED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완속 단자, 급속, DC 콤보 단자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배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닥에 낮게 깔려 있어서 축간거리도 디젤 차보다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좀 낮은 편이고 축간거리도 길기 때문에 이 배가 닿는 부분 험로에서는 조금 부적합할 수도 있고 주의해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뒷바퀴는 일반 디젤 차량 똑같이 생겼고요. 복륜으로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와 똑같이 금호 타이어, 포트란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이렇게 공구함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공구함까지 있죠. 자, 이 공구함에는 이런 기아 마크가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이번 저희 기아라고 사명이 바뀌면서 뒤쪽에 있었던 빨강색으로 붙어있던 기아 모터스라는 글자가 붙어있던 스티커가 빠졌습니다. 조금 밋밋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지만
락 디퍼런셜 LD는 적용돼 있고, 후방 센서 기본 적용이고, 튜온 내비게이션 적용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은 맨 바깥쪽, 그리고 안쪽은 후진등, 그리고 브레이크등 이렇게 적용돼 있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적재한 평바닥 옵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적재한 평바닥 작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써서 마감도 잘 돼 있고, 여기 아래쪽에는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겹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겹에 여기 위에 하나 덧대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접어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까지 모두 되어 있고, 순정 적재한 평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 얇기 때문에 이런 고무가 벗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재한 브림 커버가 잘 붙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안쪽에도 아마 뭐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해놨는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 이 적재한 평바닥이 좀 두꺼워 가지고 이 적재한 브림 커버가 안 씌워지거나 자주 벗겨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 차량은 따로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테나를 꽂아 줘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차는 이런 안테나가 꽂힙니다. 자,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트림입니다. 도어 트림은 뭐 그냥 플라스틱으로 모두 돼 있고, 요 손잡이 부분은 미끄러지지 않게 약간 고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은 원터치 풀다운, 풀업은 안 됩니다. 누르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조수석은 풀다운 안 됩니다. 요걸 누르고 기다려야지 열리고 닫힙니다. 자, 이렇게 되고, 트위터 스피커 GLS 트림에 들어가는 스피커입니다. 자, 트위터 스피커 여기 양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등받이 각도 조절 당연히 적용되고, 앞뒤 슬라이딩 적용되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허리 지지대입니다. 허리 부분이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이런 거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방 뭐 워셔액 갈거나 할 때 쓰는 그 앞쪽 후드 여는 버튼 여기 있고요. 발 받침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동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클러치 페달 비어 있고,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각도 조절할 수 있는 레버도 있고요. 전동식으로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고, 여기 버튼은 비어 있습니다. 이거 일반 디젤 차에 PTO 버튼 장착되는 곳인데 비어 있고요. 그리고 LPG 차에는 여기 LPG 버튼 제공되죠. 자, 그리고 핸들부는 이쪽 안쪽에 보시면 전기차스러운 그 약간 푸른빛 도는 이런 실밥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차가 전기차구나, 이 핸들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핸들 왼편에는 오디오와 전화기 버튼, 그리고 오른쪽에는 계기판 메뉴 변경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OK 버튼, 취소 버튼, 그리고 뭐 위아래 다이얼 버튼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토 헤드램프 제공됩니다. 오토라는 글자 여기 보이죠? 오토 헤드램프 제공되고, 여기 시트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시트에도 이런 푸른색의 무늬가 있고요. 이쪽 옆쪽에도 이렇게 실밥이 푸른색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실밥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처럼 엔진 회전계, RPM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는 없습니다. 단지 여기 충전 중인지, 에코 드라이빙 중인지, 파워 드라이빙 중인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쪽에는 배터리 잔량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차량을 인도에 들을 건데, 인도에 들기 전에 아까 가까운 이마트에서 풀 충전 해드렸습니다. 지금 95% 정도 남아 있고요. 총 주행거리 13km, 13km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선 이탈 경보 이렇게 아까 카메라 보여드렸죠. 또 이 핸들이 RMDPS, 일반 경유 1톤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 전동식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차선을 이탈하려고 할 때 핸들이 살짝 무거워지고 넘어가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속도 게이지는 160km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최고 속도는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레버도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 이 회생 제동 브레이크 시스템 단계를 이 레버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타보신 분들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고, 아직 전기차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회생 제동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하실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엔진 브레이크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는데, 봉고3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에 장착되는 순정 내비게이션과 또 다른 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니 맵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하는 방식과 프로그램도 일반 승용차와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요. 또 눌러서 켜주면 화면이 켜지고 이렇게 되고요. 다른 메뉴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정보, 검색 이런 거 되고,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검색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하시면 후방 카메라 기능도 추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화면도 보이고요. 핸들을 돌렸을 때 가이드라인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는 전자식 변속기는 아니고요. PRND 부츠 타입 방식의 변속기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변속기만 있고요. 수동 변속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버튼들 보시면 사이드 미러를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이 버튼 제공이 되고요. 뒷유리와 사이드 미러 열선, 비상등, 그리고 핸들 열선, 운전석 열선, 운전석 통풍 시트 이렇게 모두 제공이 되고, 조수석에 대한 배려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GLS 트림에는 이렇게 CDP가 달려있는 블루투스 오디오가 장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버튼 시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옆쪽에는 이렇게 재떨이도 제공이 되고, 원래 여기 C가책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스타트 스탑 버튼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아래쪽에는 12V 단자, 그리고 USB 리더기, 차선 이탈 경보를 켜고 끄는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기어 노브 앞쪽에는 이런 수납함 제공됩니다. 그리고 오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LCD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온도만 조절해 놓으시면 이 차가 스스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어컨이 나왔다가 히터가 켜졌다가 스스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고, 여기에 실내, 실외, 공기 흐름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이쪽에 공조기 버튼들은 아무튼 이쪽에 몰려 있고, LCD 화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귀엽게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수납함은 이렇게 생겼고, 앞쪽에는 이렇게 볼펜 꽂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수납함도 따로 제공이 됩니다. 책자 같은 거 넣을 수 있겠죠. 자, 실내등은 이렇게 전구 타입이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케이스 제공되고, 이 옆쪽에는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수 있는 하이패스 룸미러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자식 ECM 룸미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수동식으로 눈부심 방지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장등 같은 건 없습니다. 선바이저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기차기 때문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제공이 되고,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 전기 화물차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전기 화물차 6대째 출고하고 있고, 지금 2대 더 남아 있거든요. 그 차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기 화물차 출고도 좀 많은 편이고, 또 여러가지 경우의 수,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시면서 사업자가 있으신 분, 그냥 개인이신 분, 그리고 영업용 남발을 달았던 분, 여러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기 화물차에 대한 여러가지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겪어봤습니다. 웬만한 전기 화물차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좀 풀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